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김명수 사법부의 논란거리에 대해 보도하겠습니다. 최근 현직 판사가 강남 호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되었는데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출발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판사들의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A씨는 현재 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B씨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쯤 호텔방에서 B씨를 붙잡은 뒤 이미 호텔을 떠난 상태였던 A씨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했습니다. A씨는 성매매 당일 업무로 서울 출장 중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합니다. 판사의 신분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어서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선고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도 정직 1년에 불과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2016년 8월에 당시 법원행정처 소속이었던 현직 부장판사가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매춘을 하는 것을 적발된 40대 대법원장이 직위를 유지한 채 3개월 집행유예 처분과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법부의 라인을 넘은 행동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명수는 사법윤리위원회의 책임을 지고 대법원장직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이제 가장 최근 뉴스를 공유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에 대한 직무정지 소송을 제기한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징계 처분의 이유가 소송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보복 조치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단결의 명분으로 칭하며 공포 정치라고 비난하는 민주당의 복수 정치를 비판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활동 중인 민주당 의원인 백광현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채널에서 민주당 경기도 지부에서 윤리위원회 소명을 받았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관련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백 씨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청한 청원인은 유튜브 채널에서 민주당원들을 증거 없이 반복해서 모욕하며 정당의 단결을 약화시키고 명예를 손상시켰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청원인이 이 일을 제기한 발언에는 재정의의 정신은 갱스터와 같다. 재정의가 킬러를 고용했다. 재정의 부인 김혜경은 가짜 처방전을 받아 약을 복용하다가 과다 복용했다. 소경길 씨는 검찰에 가서 폭력을 행사했다. 등이 포함됩니다. 잘못된 발언이 없다는 것은 사실일지라도 백 씨는 당대표이자 국회의원인 정당 대표를 비판하는 것이 윤리위원회에서 당원을 기소하는 것과 같은 수준이며 비판은 처벌받을 수 없다. 고 비판했습니다. 백 씨는 이전에도 수백 명의 우익 당원들과 함께 재정의의 직무를 비판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긴급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씨는 법률적 위험으로 인해 당대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지만 가처분은 기각되어 보완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 외에도 이 씨는 증거인멸 혐의를 받았고 백신 전문가의 윤리 판단이 문제로 제기되어 이 씨에 대한 소송이 보복적인 동기에 의해 일어났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보복 정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배윤주 씨 사무실 대변인은 이 씨의 멤버십 취소 등 회원들이 제기한 소송을 중화시키는 행보가 이 씨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면 반대의 의견을 탄압하는 집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대변인은 덧붙여서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공포 정치를 통해 당원 가입을 차단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초를 흐리게 하며 대중의 시선을 가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는 이재명과 문재인파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받았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도 민주당이 얼마나 튼튼한지 놀랍습니다. 한편 의원 비체포가 이제 중단됩니다. 검찰은 이재명을 두 번째로 체포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국회의 대다수 동의 없이는 현직 의원을 체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달 28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임시국회는 개회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체포영장이 발급된다면 체포합의 표결 없이 법원의 검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비체포영장은 원래 국회를 행정탄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최근에는 부정부패 사례가 많아져서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체포에 동의하는 대신 개인적인 방어에 빠진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다. 법무부는 매번 방어벽에 막힌 채로 막혀왔기 때문에 이는 좋은 기회이지만 법률계는 북한 2배 송금과 백현동 개발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된 이재명에 대해 강제 체포 영장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계 내외에서는 비회기 기간 이후에 체포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비회기 기간에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압박 정치를 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으며 영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함으로써 부끄러운 평판을 의도적으로 얻으려는 것으로 비난받을 수도 있다.
수사에서 권력과 예리함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검찰은 의원의 권리를 존중하며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체포 승인에 대한 다른 표결을 유도하고 여당 내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대중의 의견에서 이점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2월 제명이 구속 투표 이전 민주당 내부에서 많은 소란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 투표를 하여 제명에게 타격을 입혔다. 제명의 언론 발언 권리가 약해지면 검찰은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정치적 압박을 덜 수 있다. 검사가 수색영장 심사를 즉각적으로 심사하면 부담이 될 수 있고 만약 수색영장이 반려된다면 과도한 수사라는 비판과 함께 대중의 반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있다. 현재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는 문제에 대해 검찰이 수차례 영장을 반려하는 등 이상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큰 문제이기도 하다. 검찰 관계자는 설명하며 일정과 필요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며 수사의 정치적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가오는 총선 시즌으로 인해 야당과의 긴장은 점점 고조되고 있으며 수사의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단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현재 상황이다.